자,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PPT 멤버들이 결국 한고장의 인지대를 납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지대를 납부했다라는 건요, 법정 수수료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한 한고장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재판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이제 완전 마무리가 끝난 겁니다. 사법부에서 이걸 각하 처리하여서 이 항고 자체를 접수를 거부할지, 아니면 항고를 고려해서 자체적인 심리 판단이 들어갈지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1, 2주 사이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PPT 멤버들의 사건 번호와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 속을 살펴보면 바로 이 PPT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PPT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인 이 법무법인 바른의 이동훈 변호사,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뉴스 기사를 보면 이게 보면은 예전 기사에도 항상 이동훈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법무법인의 바른이라는 곳에서 이 PPT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이 각종 PPT 멤버들 기사에 이 이동훈 변호사가 등장을 해요. 결국 이게 어디냐면, 아마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이 변호단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이 바른 변호사 좀 신뢰가 가진 않는다. 왜냐면 지금처럼 이 PPT 멤버들의 사태가 많은 대중들에게 등이 돌아가 있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아직까지도 멤버들을 옹호하며 전홍준 대표님을 보고 범죄자다, 한 일각에서는요, 전홍준 대표님을 보고 범죄자다라고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 게 아니냐. 아니, 범죄자다라고 확정 단정을 지으려면 전홍준 대표님이 이들이 주장하는 횡령, 배임죄, 형사고발한 이 죄목이 명확하게 범법행위로 드러났을 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등등 정말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의견들의 대다수는 사실상 많은 비판 의견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법무법인 바른이 이번 항고장 소송에서 손을 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우선 이 PPT 멤버들의 사태에 대해서 이런 칼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칼럼이라고 하면 이제 몇몇 분들이 좀 식겁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논설위원분의 칼럼을 소개해드렸다가 엄청난 그분이 문매를 맞아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드린다라는 거, 똑같이 PPT법에 대한 칼럼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보니까 이 빌보드를 강타한 큐피드 멤버들의 PPT, 이들을 빼가려는 배후 세력의 농간이 있다라며 소속사와 소송전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템퍼링이라는 사태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사태다라고 하며, 그전에도 꾸준히 템퍼링으로 의심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직 데뷔하지 않은 연습생들까지도 템퍼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내부적 시스템을 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아이돌을 키워나가는 기획사가 아티스트와 맺는 계약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연습생으로 하는 계약과 아티스트 전속 계약. 데뷔 전에는 연습생으로 계약을 하고요, 데뷔를 앞둔 시점에서는 이 기획사의 소속 아티스트로 전속 계약을 맺게 됩니다. 총 2번 계약하게 되는 거죠. 아직 데뷔 전이다 라는 이 불안정한 신분을 가진 연습생은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한 불안 요소가 됩니다. 그 연습생이 데뷔가 할 때쯤 전속 계약을 해주지 않을 수 있다. 최대 3년으로 계약하는 연습생이 계약 기간 만료 이후 다른 기획사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런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연습실에서만 머물렀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연습생들은 대중들 앞에서 자신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라고 하죠. 지상파 케이블 방송에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연습생들이 막 벌써 출연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계약기간 만기가 되어가는 연습생을 실력과 인기를 겸비했다라고 하면 이미 다른 기획사로 연결하는 이른바 브로커들에 대한 소문이 무성합니다. 지금 이 전홍준 대표님이 고소한 안성일 씨도
일명 다른 기획사를 연결시키는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의심받고 있는 거죠. 연습생 시절에 보낸 기획사를 저버리고 다른 기획사에서 데뷔한 이들에 대한 소문도 사실 많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수정해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공문장으로 올라온 템퍼링 방지법. 제가 어제도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빠르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템퍼링 논란이 대중들만이 아니라 정치권에도 큰 관심사안이 되었다라는 것이며 국회에서도 이 템퍼링 방지법에 관한 논의가 있었죠. 국민청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사태를 보면요. 금방 템퍼링 방지법이 나올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슈가 될 때 잠시 관심을 가져서 이 템퍼링 방지법이 막 나올 것 같다가 슥 덮이게 되면 이슈가 가라앉게 되면 이게 그냥 물 건너간다라는 겁니다. 입법 절차 자체가 복잡하기도 하고 국회 본회의도 아닌 소위원회에서 그것도 논의의 우선순위에조차 밀려있는 안건이 많은 한마디로 법으로 제정돼야 될 안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 템퍼링 방지법이 국회 회의에서도 등장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만 관심을 끊으면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 칼럼에서는 정확한 부분을 꼬집고 있어요. 우리가 왜 PPT 사태에 좀 소시가 말재주가 없고 좀 내용이 반복되고 말하는 게 좀 어눌해 보이더라도 저의 영상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이라 할지라도 기사라고 할지라도 꾸준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것이 이 정의구현이라는 게 한번 땅땅땅 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홍준 대표님과 안성희 씨의 소송전도 남아있죠? 아직 PPT 멤버들과 어트랙트 소속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항고장을 제출했고 인지대까지 납부를 해버린 상태라는 건 이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시청자분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태를 꾸준히 지켜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금방 이슈가 덮여서 너도 나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멤버들에 대한 괘씸함은 대중들에게 계속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데뷔시켜준 고마움. 이걸 모르니까 통수놀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첫 번째,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보여줄 기회가, 무대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보통 참가를 한다. 데뷔라는 걸 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이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버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주최했던 이 오디션 걸그룹 방송 프로그램에 선정됐거나 탈락한 멤버들의 영상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이 멤버들이 오열을 합니다. 자신들이 뽑혀서 기쁜 것도 있고 탈락했다라는 그 상실감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엄청난 오열을 해요. 굉장히 남들에게는 소중한 기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의 탁월한 마케팅 홍보 덕분에 빌보드 차트 입성이라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대기록을 달성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멤버 측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우리가 잘나서 또는 그 부모님들의 주장은 우리 아이들이 잘나서 떴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렇게 60여 개의 상표권을 무려 1,5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들여서 등록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PPT가 유명해진 건 바로 우리 아이들 덕분이니까 상표권을 저명하게 널리 알린 것도 우리 아이들 덕분이니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 뒤통수, 통수라는 건요. 일을 잘못한다라는 게 아니라고 해요. 일을 잘 하더라도 신뢰를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성과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배신을 한다라는 거는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연습생들이 얼마나 데뷔를 많이 원하고 있고 데뷔하는 것이야말로 빌보드 차트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전홍준 대표님을 통해서 전홍준 대표님의 수십억 원의 투자 비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데뷔를 못했다면 빌보드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건 마치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면 이 사람이 회장이 될지
유명인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시작조차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연습생 중에서 자신들을 데뷔시켜 준 건 자신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뽑혀졌기 때문에 고마워해야 됐다. 잘난 사람은 너무나 많고 뽑을 사람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기회의 장에서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데뷔시켜준 고마움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홍준 대표님을 형사고발까지 하는, 물론 뭐 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위한 소송은 뭐 할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대표님에게 어떻게 이 멤버들이 배임죄 형사고발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본부장, 어디 책임자, 허위 경력만이 가득한 허언증의 가스라이터, 아티스트, 진정성, 음악성, 해외 레이블 등등 이런 달콤한 단어들에 도취되어서 원래 지녀야 하는 고마움을 이 멤버들이 가스라이팅을 통하여 잊어버린 것 같다. 결국 데뷔를 시켜준 대표님과 소속사에 대한 고마움도 모른 채 아직도 돌아오면 받아준다라는 고마움은 더더욱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될 수도 없는, 승산도 없는 소송을 하여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통수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건 과연 누구겠느냐? 어트랙트 소속사이겠느냐? 아니면 팬들, 대중들이겠느냐? 아니면 언론사이겠느냐? 아니면 유튜버겠느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이 PFT 멤버들 분명 그런 말 했습니다. 자신들 너무나 힘이 든다.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고 있다. 통수돌이라는 이미지 비난이 너무나 힘들다.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통수돌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이 멤버들이 만든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멤버들 결국 가처분 소송에 대한 항고를 하겠다라는 선포 이후에 인지대 납부를 밀어가면서 내부 분열, 차라리 내부 분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멤버들 중에 누군가는 양심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다시 똘똘 뭉쳐 인지대를 납부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당장 월요일부터 사건 진행이 다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항고심 재판에 대한 걸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자, 이 사건 검색 쭉 살펴보니까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건 번호도 이미 딱 접혔고요. 지금 보니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라고 사건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건 번호를 제가 공개했기 때문에 아마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 영상을 또 보고 그대로 이 내용을 다룰 것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멤버들의 행태가 고발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조회수 때문이라고 했다면 이 사건 번호 전부 다 가려버린 채 영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왜 이게 심각하냐? 지금 보니까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상대방은 어트랙트 주식회사, 그리고 항고인의 이름을 보면요, 송자경의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제40 민사부라고 되어 있고,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들이 인지대를 납부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미 오늘 오전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접수일을 보니까 9월 8일로 딱 적혀져 있네요. 사건 번호가 딱 찍히는 순간이라는 건요, 9월 8일이 어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 금요일까지 이 멤버들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인지대를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 정말 괘씸하다라는 반응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송자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자, 이 피프티 멤버들의 본명을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 피프티 멤버들과 이 송자경이라는 사람은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에 들어가서 제가 송자경이라고 한번 쳐보니 바로 키나라는 멤버의 본명입니다. 아란이라는 멤버는 정은아, 세나는 정세현, 시호는 정지호, 키나는 송자경. 그러니까 키나라는 멤버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 항고장 인지대를 납부를 했다. 그럼 이 송자경이라는 키나가 누구냐? 바로 이 노란머리 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송자경 외 3명,
나머지 3명 누구겠습니까? 뻔한 거 아닌가요? 피프티 멤버들이 본인들의 이름으로 항고장을 접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키나라는 멤버가 중심이 돼서 이 멤버 외 3명으로 지금 항고장이 인지대가 납부가 되면서 완전 접수가 됐어요. 그게 바로 어제입니다. 신기하죠? 저도 제보를 받은 거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 멤버들이 인지대를 납부 안 하고 있다. 인지대를 납부했다. 야, 이런 이야기들이 전달이 될까요? 근데 진짜로 제가 이런 사건 번호를 찾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공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티즌 수사대라고 합니다. 이 누리꾼들 수사대는요, 저와 같은 허접한 유튜버들하고는 그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조사력도 굉장하고요. 어마무시합니다. 어찌됐건, 자, 이 사건 번호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제가 여기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기억나십니까? 이 법무법인 발은, 쉽게 말해서, 이 전홍준 대표님의 광장 변호단과 함께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이 법무법인 발은, 측이 왜 PFT 멤버들의 이번 항고 소송에서 손을 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똑같습니다. 자, 이 사건 번호에서 세부적인 걸 살펴보면요. 정보가 나와요. 자, 아까 말했던 거 딱 나오죠? 항고인 4명. 송자경, 정세현, 정지호, 정은아.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정은아, 정세현, 정지호, 송자경. 똑같죠? PPT 멤버 4명이 그대로 항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어트랙트 주식회사. 그리고 잘 보세요. 법정 대리인이 누구냐? 친권자 부, 친권자 모, 친권자 부, 친권자 모. 이상한데? 자, 여기에서 법률적 지식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왜냐? 이 법정 대리인에 누가 추가되어야 합니까?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발은이 추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한간에선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뭐 나중에 추가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 어제 금요일 날, 자, 이분들이 누구겠습니까? 다 이 PFT 멤버들의 부모님들이죠. 이 부모님들이 나서서 법정 대리인으로서 가처분 소송 항고 신청을 했는데, 아니 이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발은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들하고 이 멤버들이 각자가 다 인지대를 납부하면서 지금 항고장을 접수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어제 금요일에 있었음에도, 아니 왜 여기에 법무법인 발은 이때까지 PFT 멤버들과 함께 했었던 법률 대리인, 변호사단이 왜 이름 추가가 안 되어 있을까요? 물론 이건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팩트가 아니라 그냥 저만의 추측이고 많은 네티즌들의 추측입니다. 하지만 저도 법정 소송을 진행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소장 접수해서 인지대까지 낼 때는요, 뭐 소장 접수만 해놓은 상태에서는 이 항고인의 법정 대리인의 변호사가 뭐 안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안 들어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변호사 선임을 하면요, 이거 소장 접수부터 항고인 명단에까지 다 변호사단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아주 작은 뭐 명예훼손, 모욕죄 소송이라 할지라도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여기에 변호단 이름이 안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이 법률 대리인 측이 너무 바빠서 그랬나?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어제 금요일 날 부모님들의 이름과 멤버들의 이름까지 다 올라갈 정도인데, 이거 사실 그냥 이 법무법인 발은 측의 법률 대리인 담당자가 아니라 그냥 이 법인 회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새끼 변호사에게 지시를 하거나 직원에게 얘기해서 그냥 서면 제출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명단에 충분히 이 법무법인 발은의 이름이 들어갔을 건데, 이게 정말 놀랍게도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느냐? 이 법무법인 발은의 이 지금 변호단 있지 않습니까? 멤버들이 인지대를 납부하지 못하고 지금껏 항고장이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이 법무법인 바른 측과 PPT 멤버들 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당초 제가 이 멤버들과 부모님들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나는 대표님에게 돌아가고 싶어. 또 어디서는 아니야. 나는 그냥 끝까지 소송하겠어. 이런 의견이 나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인지대 납부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보니 저도 소송을 해봤다라고 하지만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누가 봐도 저희는 사실 승소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소송전은 진행하겠지만 사실 장담키는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는 변호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변호단이 패소를 인지했거나 아니면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이미 기각 처리된 걸 다시 항고하여서 뒤집는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측면일 때는 결국 변호단은 참석하지 않고 본인들이 소송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건 제 생각이에요. 멤버들이 이 두 번째 항고를 접수하려면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변호사 비용은요. 내가 처음에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럼 그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나갔다라고 가정한다면 내가 이게 만약에 패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심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항고를 하건 항소를 하건 그럼 이때 변호사 비용 또 똑같이 1,000만 원 또 들어갑니다. 황당하죠? 계속 들어가요. 반박할 때마다 변호사 비용은 계속 들어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전홍준 대표님은 이미 100억 원을 유치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저작권료도 다 소속사 통장에 팍팍팍 꽂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멤버들 지금 뭐 생산 활동이 있습니까? 자금줄이 말라가고 있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멤버들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변호사 비용 감당할 수 있겠나? 제 생각에는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 변호사인데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굳이 자신들이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엔 손절 의혹보다도 이 멤버들 제 생각엔 변호사 비용 자체를 부담하기에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인지대만 납부를 하고 항고장을 어떻게 접수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 변호단에게 상담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상담 비용 몇십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아마 그런 조언만 받고 직접 본인들이 소장 접수를 한 게 아닌가. 와, 그럼 뭐가 됐든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변호단에서 멤버들을 손절을 했건 멤버들이 돈이 없어서 변호사 비용을 내지 못해 직접 자신들의 이름으로 항고를 냈건 사실 처음부터 변호단을 끼지 않고 직접 가처분 소송 효력 정지 소장을 냈어도 될 겁니다. 똑같이 지금 항고처럼 법무법인에 가서 상담받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처음에는 이 엄청난 변호단을 선임했다가 항고를 제출할 때는 왜 이 멤버들의 명단이 빠졌느냐. 지금 굉장히 멤버들의 상태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에서의 의견들이 지금 굉장히 솟구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담긴 댓글 반응도 매우 궁금하니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